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몇 가지 상담 사례를 약간 각색해가지고 좀 가볍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 지인분께서 부가인 3구역을 누가 이제 내놨는데 매수하겠다고 해가지고 부가인 3구역을 매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이 맞겠죠? 부가인 3구역 같은 경우는 부가인 2구역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서대문구의 어떤 대장이 될 수 있는 곳이죠. 예, 위치 한번 볼까요? 예.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실로 한번 볼까요? 아실 보시면 여기가 부가현 2구역이고 여기 충정로역이랑 아현역 사이에 있는 곳이죠. 부가현 3구역은 약간은 범위에 따라서 역세권에서 좀 벗어나는 곳도 있고 굉장히 큰 구역입니다. 세대수도 많고 굉장히 큰 구역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굳이 뭐 왜 매도하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인제 특이하게 대출이 있어요. 예. 대출이 이 구간 상급 물건 매수하면서 대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물건이 또 상가 물건입니다. 예. 상가로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게 인제 법인으로 매수했던 물건인 거죠. 예. 글씨가 좀 너무 죄송한데 상가에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 아파트. 예. 그 문제는 대출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죠. 예.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예. 라고 하면 이걸 안 팔고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연에 한 1억 이상 올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부가인 상구역 피가 어떻게 되죠?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예전에 제가 수업 자료인데 부가인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옆에 있는데 P가 현재는 여기 보시면 8.5억은 현재 자료는 아니고 좀 뭐랄까 지금은 9.5억 느낌? 한 10억 가까이 되는 느낌? 예, 9.5 느낌. 예전부터 부가연 3이랑 2는 갭이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2억 정도. 그래서 현재 부가연 3은 7.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84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7.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나온 로 거래가 되고 있다. 예. 7.5억에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자 아이고 좁은가 7점 좁은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프리미엄 7.5억 더하기 좁은가 8억 합치면 어떻게 돼요? 15.5억에 84를 사는 느낌이다. 그럼 주변 시세가 어떻게 돼요? 대략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뭐 안전마진이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현재 그 뭐라 해야 될까?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갈 예정이다. 혹은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참 불장 때는 주변 시세가 20억이면 이 두 개의 총 매수가가 어떻게 돼요? 총 매수가가 한 18억까지도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비용이 올라갈 걸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안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또 지연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7.5억이면 어느 수준이냐? 부가인 2구역이 한창 피가 높았을 때 21년 말에 11억까지 올랐었거든요. 11억. 그럼 부가인 3구역 같은 거 얼마예요? 9억이죠. 우리 2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마레프라든지 주변 시세는 전고점을 다 뚫고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고점 뚫고 갔다고요. 마포는. 여기가 전고점이고 이거 전고점 뚫고 갔는데 재개발 프리미엄은 전고점을 뚫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떤 재개발의 그 가격 회복 리스크를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부가의 상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한테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 피가 9억 이었는데 지금은 7.5억 밖에 안 되니까. 7.5억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인제 사업이 굉장히 길어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그 조합원 분양가가 2 억씩 오를 것이다. 그래서 조분이 현재 8 억인데 10 억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프리미엄을 인제 좀 적게 주고 이렇게 거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자의 어떤 스탠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인제 그럼 결론을 내봐야 되잖아요. 부가세 상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5천이 나간다, 연에. 대신에 수익을 날려면 1억 이상 올라야 된다. 1억 이상. 주변 시세는 벌써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해요. 근데 왜 이제 못 오르고 있냐? 왜 못 오르고 있을까? 이제 사업이 부가현 2구역도 그렇고 서대문 구청장과의 2구역은 마찰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2구역, 3구역 모두 예전에 어떤 추진됐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놓고 시행 인가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1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예.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서 15년이 지났죠. 예. 너무나 뭐랄까 많이 지연됐죠. 예. 자, 그럼에도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냐? 매달 이자가 합쳐서 뭐 300 이상 나가 가지고 연에 5천씩 이게 나가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맞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가격까지 왔는데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누가 산다고 할 때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인제 5천만 원 낼 돈이 없지 않다라고 하면 이자 낼 돈이 없지 않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 근거는 뭐다? 올해 노량진 쪽이 인제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 예. 노량진 8 구역이 분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고분양가로 분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거치면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 "노량진하고 부가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노량진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지가 부가현밖에 없어요. 예. 이 다음에 부가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금 대비 시세 대비해 가지고 급지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노량진이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시세가 뭐 20억 대였는데 막 25억 까지 막 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나와 주면 부가현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미 부가현 주변에는 여기가 부가현이면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시세가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뭐 옆에 이편신도 20억 다 돼 가고 마레프도 20억 넘고 그다음에 뭐 마프자도 뭐 24억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얘가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업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어 어떤 투자 수요에 몰림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신축이 많고 그냥 멀쩡한 아파트가 많으니까 갭 투자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늦어지는 재개발지를 굳이 살 필요가 있냐. 그러면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노량진을 가든지 아니면 더 주고 한남을 가든지 뭐 이런 쪽으로 봐야지 내가 돈 투자금 8억 10억 넣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그럼 돈 몇 억 차례 대출을 더 받든지 해 가지고 뭐 방배 재건축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피가 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빨리 가주는 모습만 나오면 이제 확 올라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사업은 이렇게 빨리 안 가고 이렇게 굴곡 있게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관리 처분인가가 늦게 난다 할지라도 올해만 놓고 보면 노량진이 빵 뜨고 나서 여기서 한 25억 이상 빵 찍어주고 나서 어떻게 그때 매도하는 게 부가현 3구역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죠. 왜 당장 뭐 5천 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예. 5천만 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뭐 달에 350씩 뭐 얼마씩 내겠죠. 그거를 내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낼 만큼 내면서 버티다가 최소한 1년 정도 지나고 뭐 더 버틸 수 있으면 저는 뭐 관쳐 나고 요렇게 팔면 좋겠다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또 물건이 특이해서 이제 법인 입장에서 관리 처분인가를 받고 팔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처 전에 팔긴 팔아야 되니까 한 1-2년 정도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부가 3구역이 뭘 하고 있더라 뭐 했죠?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사전 분양 신청을 받더라고요. 원래는 분양 신청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뭐 구역이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전 분양 신청을 받더라고요. 예. 그걸 거기서 인제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 물건 같은 거는 114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84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전략적으로 더 높은 피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인제 2개 다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음 과감하게 114를 선택을 하고 1-2년 있다가 파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 처분인가 받기 전에. 이분은 인제 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이면 또 다른 상담 내용이 있는 건데 이렇게 부가형 상구역 가지고 있고 혹은 살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봐도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인제 조만간 뭐 이렇게 상담 내용을 간단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걸 받는 이벤트를 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카페나 그다음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 아니면 제가 유료로 상담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